자,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자, 7월달 치러진 모의평가에서 23번과 24번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야. 계속 우리는 이제 원칙을 정했으면 그것을 반복해서 유도리 있게 이제 사용하는 게 포인트잖아. 자, 23번도 마찬가지. 제일 밑에 부분을 먼저 쓱 봅니다. 이걸 보고 답이 나올 수 있으면 찾는 거야. 자,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야생 동물의 죽음의 결과, 무엇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질병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여기서 끊어주면서, 자, 그 결과가 남아있대. 어떤 상태로? 자, for most part, 대부분의 경우에서 히든된 상태로 남아있대. 숨겨진 상태로 남아있다. 우리로부터. 그럼 우리가 이 동물들의 질병의 어떤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잖아요. 자, 요거 far reaching은 멀리 도달하는 이야기, 광범위한이라고 보면 돼. 광범위한 결과, 확인되지 않은 질병에. 그래서 여러분들 1번 아닌가라고 1번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관계, 질병의 만연과 생존율의 관계. 3번 인간의 개입이다, intervention. 인간의 개입의 역할, 야생동물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야생동물과 이 질환이 계속 다 나오네요. 그 다음에 4번, 여러분들 챌린지가 나오면 웬만하면 문제라고 해석하면 돼. 알겠나? 그러니까 문제들 관련되어 있는 어디에 이 찾아내는, 질병을 찾아내는 것과 관련된 문제, 야생의 개체에서. 자, 요게 아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동물들의 죽음의 결과는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상태로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우린 모른다라는 거지. 그것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떻게 보면 4번 쪽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해야 돼. 자, 5번 먼저 볼게요. 자, significance 자주 나오지? 중요성이라고 얘기했고, 질병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성, 야생동물의, 누구를 위한? 인간의 건강을 위한. 이렇게 들어갔다. 그럼 보자고. 이게 만연함이죠. 모든 곳에 있는 그런 상태. 질병의 만연함, 누구 사이에서? 야생동물들 사이에서. 이것은 비교되어질 수 있다. 뭐와 비교가 될 수 있다? 빙하와 비교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보이는 게 일부고 나머지 안 보이는 게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우린 모른다 이쪽이네. 모른다. 맞지? 단순히 뭐다? 즉 제일 꼭대기일 뿐이다. 뭐 하는 것은 나타나는, 눈에 보이게. 됐어. 우리에게 덜 중요한 부분이야. 전체의 양에서. 뭐예요? 앞뒤가 딱 맞아떨어지잖아. 그지?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답 4번. 됐어? 오케이. 자, 24번 3점짜리 문제였는데, 자, 똑같이 제일 마지막 줄을 한번 보는 거야. 쭉 많은 특징들, 어디에? 문학의 많은 특징들은 follow, 따라간다 이 말이야. 무엇으로부터? 독자의 의지로부터. 뭐 하려고 하는?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리고 불확실성을 탐구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묻지를 않으려고 하는 의지로부터 문학의 특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지? 라는 형태로 독자들이 바로 질문을 안 하려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으려는 그 의지로부터 문학의 특징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문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 말이야. 문학의 특징은 뭐다?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불확실성을 탐구하려고 하며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학의 특징이다. 자, 이것과 관련지어서 문학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왜 우리는 의도적으로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가? 문학 작품에서. 요거 있잖아요. 질문 안 한다 그랬잖아. 요거 괜찮겠네. 자, 그 다음에 관련이 없는 요소들이 반드시 left out, 배제돼야 된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는 글들에서. 자, 그 다음에 깊이의 환상 또는 혼란, 혼돈, 환각, 착각, 복잡한 언어가 문학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했어. 언어를 어렵게 쓰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한다 이런 뜻인가? 자, 문학적 해석, 뭐로서? 가치 있는 탐구로서 즐거움을 위한. 어떻게 선별적인 독서가 독자의 관점을 좁게 하는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선으로 봤을 때는 1번이 가장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찾아야 돼. 왜냐하면 밑줄을, 제일 마지막 줄을 보고 선생님처럼 바로 나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위로 바로 올라가서 set off는 분리시키다라고 봅니다. 문학 작품을 무엇으로부터 분리시키는다? 다른 이야기의 디스플레이 텍스트 이 정도로 가면 돼. 그러니까 다른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는, 보여주는 글들과 문학 작품을 분리시키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가 동사, 대디하다, 그들은 거친다, 뭐를? 선별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다. 그 선별의 과정은 뭔데? 그들은 출간되어지고, 그리고 품평이라고 해야 되나? 리뷰가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재판되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독자들은 다가갈 수 있어 그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안심하고, 무엇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미 찾았다. 그들, 이 문학 작품이 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뭐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찾아줬다라고 안심하면서 그 글을 읽을 수가 있다.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문학 작품에게 협력적인 원칙이 지나치게 보호되어진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읽어봤으니까 그럼 내가 읽어도 되겠구나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을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노벨상까지 받았으니까 내가 그냥 읽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질문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빨간색 들고 밑줄 거. 우리는 참는다, 푸드업, 참는다, 애매모호함을, 그리고 분명한 관련이 없음이야. 관련 없음이 뭐예요? 어떤 이야기에서 나오는 어떤 좀 생뚱맞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참아. 이거요. 좀 애매모호해도 참아. 뭐 없이 생각하지 않고서 이것이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서 그냥 문학 작품에 나오는 것은 다 받아들인다 이거지. 그러니까 무관성과 애매모호함 이게 뭐예요? 불확실성이죠. 그 문학 작품에서는 우리는 왜 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이는가 이런 애매모호함을. 정답은 1번 되는 거야. 됐죠? 자, 글의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읽어내지 못하는 것은 그건 단순한 독해력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쌤이 지금 강의한 내용을 전체를 봤을 때 나는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용을 봐야 됩니다. 이런 거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치는 만들어 놓고 요령을 부려야 돼. 이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휘부터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하지만 어느 정도 나는 글을 읽을 때 그림이 어느 정도 잡힌다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아래쪽 지문을 먼저 보고 선택지에 대한 내용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근거를 첫 번째 줄을 읽으면서 찾아보시라. 하지만 제일 마지막 줄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다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첫 번째 줄부터 읽으세요. 알겠죠? 이상 이프로김 쌤이었습니다.